한 수소탄도 신기술 공개하자 중극대노 현무-6 미사일 속도 성능 검증 합격. 순간속도 마하 9.6 수소압력탄 위력. 많은 분들이 국군의 날에 현무-V 공개됐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으시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하셔서 저까지 해야 하는 의문이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현무-V에서 특별한 점을 찾았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 현무-V TEL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언론이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에 18X18 TEL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사일이며 전 세계에서도 꼽히는 미사일이라 윗동네 최고사령관 바로 다음날에 오물풍선 보내고 아주 그냥 발작을 했었습니다. 키키키윽. 현무-V는 2022년에 발사 장면이 공개되었고 그에 따라 현무-V라는 미사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추정은 아직 미사일이 실물로 공개되지는 않았고 TEL만 공개되었는데 TEL 위 재원을 보자면 18X18 TEL이며 작년 국군의 날에서 공개된 미상의 고위력 현무 미사일보다 바퀴수가 4개 더 많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포착된 TEL을 보고 16X16 TEL 혹은 20X20 TEL로 추정하였으나 예상을 뒤엎고 18X18 TEL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TEL은 기존의 다른 미사일과 다르게 원통형 캐니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의 TEL은 한런치 발사 방식이기 때문에 사각형 캐니스터를 사용하였지만 이번 현무-V는 콜드런치 발사 방식. 위 미사일이라 원통형 캐니스터가 채택되었습니다. 압축된 기체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공중에 튀어오르게 한 뒤 공중에서 연료점화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압축 기체를 캐니스터 하단부터 끌어올리기 때문에 사각 캐니스터 대신 원통형 캐니스터를 대개 사용합니다. 현무-V도 그렇죠. 현무-V의 TEL의 총 길이는 20M로 러시아의 토포렘 미사일과 북한이스탄의 화성 14형과 동급의 체격입니다. 또한 생김새는 중국의 둥펑-41과 비슷합니다. 세계 언론에서 현무-V가 공개된 후 현무-V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 이하느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현무-V 공개만 하면 우와 드디어 우리도 ICBM을 가지는 건가? 우와 지은 멋있네 키키일북. 이것만 하고 다른 건 공개하지 않아서 아마 최초로 현무-V의 눈에 띄는 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현무-V TEL에는 기존의 TEL과는 다르게 자체 방어용 기관총이 탑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무-V는 기존에 공개되었던 다른 미사일들보다 더욱 전략전술적으로 중요한 미사일이라 발사대 TEL을 방어하기 위해 자체 방어용 기관총이 탑재된 모습이 보입니다. 능동 방어체계를 탑재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사진이 작아 죄송합니다. 현무-V TEL을 드론샷으로 찍은 것을 보면 운전석과 캐니스터 사이에 여분의 공간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번 75주년 국군의 날에서도 현무-IIC와 현무-IID가 운전석과 캐니스터 사이의 구조물로 서로의 크기가 달라졌듯이 현무-V 역시 운전석과 캐니스터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보아 현무-V 초기형이 공개된 것이고 현무-V의 후속작 혹은 파생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많이 공개해서 굳이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현무-V의 TEL은 개걸음 기동을 할 수 있어서 회피 능력이 매우 우수한 TEL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현무-V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 자체로 핵을 무장하여 이란군 2000km 비행 스텔스 드론 1000대 인도바다 이란군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전략 스텔스 무인기 1000대를 인도받았다고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수도 테헤란에서 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드론 인도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란이 자체 제작한 드론의 사거리는 2000km 이상이며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고 IRNA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이 국경지대에서 드론을 발사할 경우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의 모든 국가가 타격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나시르자데 국방장관은 이 드론으로 필요할 때 제공권을 장악하고 적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 배 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 군, 사실 아냐. 야당이 내란 특검법 애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장문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거나 북한 도발 유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건데요. 한상용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짚어봤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외환죄 수사입니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수사 범위에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외환 혐의로 추가한 겁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행됐다면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는 주장인 만큼 국방부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계엄 전 이뤄진 대북 군사작전은 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펼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북풍과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아닙니다. 군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 국방부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군사활동을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계엄용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선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4. K배터리 화재 위험 줄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전 삼성 SDI 2027년 최초 상용화 하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K배터리 3사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물론 중국 LFP 배터리에 대응하기 위한 중저가 배터리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3일 K배터리 3사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조만간 상용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를 뜻한다. 특히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배터리 화재 등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액체 전해질은 유기용매를 사용해 온도 변화에 따라 배터리가 팽창하게 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게 되면 열폭주와 같은 폭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할 때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배터리 모듈팩에서 별도의 냉각장치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기능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K배터리 3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삼성 SDI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오는 2027년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삼성 SDI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샘플을 공급해왔다. 전고체 배터리의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양산 공정을 위한 생산 공법과 라인 투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 SDI는 지난 2023년 신설된 ASB 사업화 추진팀을 중심으로 수원에 위치한 SDI 연구소 S라인에서 샘플을 생산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스펙 등을 논의하는 단계다. SKO는 올해 대전 배터리연구원에 건설 중인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완공할 예정이다.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등 두 종류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SKO는 오는 2027년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제품을, 오는 2029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특히 SKO는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의 제조 공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손잡고 광소결 기술을 배터리 제조에 적용했다. 또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원가 절감 효과가 큰 망간리치, LMRO 양극재를 적용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특수 코팅제를 적용해 수명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굴했다. LG엔솔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3사 중에서 가장 늦은 2030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대신 리튬메탈, 리튬황 등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미국 벤처기업인 사이온 파워에 지분 투자를 진행해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LG엔솔은 앞서 KAIST 연구팀과 함께 리튬메탈 배터리의 성능을 늘릴 붕산염 피란 기반 액체 전해액을 개발하기도 했다. LG엔솔이 개발 중인 또 다른 차세대 배터리는 리튬황 배터리다. 가벼운 무게와 향상된 에너지 밀도 등을 앞세워 미래의 드론, 무인기,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등의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LG엔솔은 리튬황 배터리를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